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청입니다. 5월 2일 주간 토목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KSC 스마트 위클리 첫 번째 탑스토리는 서해안 월곶 고가교 공사 중 붕괴 사고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4월 30일이죠. 4월 30일 오후에 시흥시 월곶 삼거리 부근 고가도로 건설 현장에서 거도가 전도되면서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올렸고요. 오른쪽 상단에 제가 올린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뉴스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교각 옆에서 들고 있던, 그러니까 부러진 거더를 들고 있던 그쪽 크레인에 이제 이런 상태가 나왔는데, 아마도 부러진 거더가 이 크레인 붐대를 쳐서 이렇게 찌그러진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이제 뉴스들이 나왔냐면은, 여기 보시면 상판 구조물 올리는 과정에서 부러져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9번 거더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러진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거더들도 추락하면서, 그러니까 즉 전도되는 동시에 부러지면서 추락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뉴스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목격자들 얘기가 이제 언론으로 전달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회 소식입니다. 5월호 학회지 발행 소식이 있고요. 그래서 5월호 내용을 좀 보면 KSC 매거진 5월호 고덕대교가 표지로 나왔네요. 올해 컨벤션은 제주에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언, 그 다음에 토목의 날 개최 보고, 3월 말에 토목의 날이 있었죠. 그 개최 보고가 올라왔고, 올해 토목 구조물 선정 심사평이 올라와 있네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지정 경과 보고, 이게 인천 간문하고 하나가 뭐였더라? 그 다음에 건설 정책 포럼, 민자 투자사업 정책과 제도 혁신, 이런 게 올라왔었고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소식들이 학회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토목학회 공동참여 포럼 소식인데요. 산업시설의 운영 지속성을 위한 내진 설계 포럼 개최 얘기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토목학회가 주도를 해서 연구를 하나 했거든요. 뭐냐면 플랜트죠. 산업시설 플랜트. 우리나라의 플랜트 구조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건축 구조 기준을 막 쓰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토목학회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기준화했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 전에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TSMC가 피해가 있다. 물론 그 보안 때문에 밖으로 노출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지역 언론사에서는 추측, 목격담 이런 것들이 좀 흘러나오긴 했었거든요. 기둥과 보가 파손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TSMC 피해와 국내 산업시설은 안전한가, 이런 제목으로 5월 16일 날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종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대만 지진 지진공학 관점에서 대만 화련 지진 특성 및 피해 고찰, 이런 내용도 있고, 보험업계에서도 나왔고, 토목학회가 공동참여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목학회 학회 소식 중에 세 번째입니다. 토목학회가 영문 논문 출판사를 스프링거에서 엘세비어인가요? 엘세비어로 변경한다는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출판사 변경 공지. 그래서 이제 논문을 투고하실 분들은 이제 이쪽 사이트로 투고를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언스 꼭지입니다. 달에서 SNS 한다고? 요 얘기는 제목을 재밌게 뽑았는데, 이게 노키아에서 이르면 올해 말 월면에 4G 통신 시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륙선이 기지선이 되고,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얘 기지국을 통해서 지구로 전송한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에 갈 4G 기지는 크게 기지국 그리고 기지국과 무선 연결되는 통신 단말기로 구성되어 있다.
기지국은 올해 말에 발사돼서 달 남극에 착륙할 미국 민간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달 착륙선에 장착되고 기지국이 그 다음에 기지국과 무선으로 연결되는 통신 단말기는 바퀴가 달린 소형 무인 차량이다. 그래서 얘가 달 착륙선에서 나와서 이제 굴러다니면서 찍은 월면 동영상을 전파에 실어서 기지국에 보내고 기지국에선 또 지구로 보내고 뭐 이런 계획인가 봅니다. 자, 이것도 나사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나사에서 노키아에 약 190억 원, 1,4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건설연에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콘크리트를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요게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 안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 버블을 활용한 CO2 먹는 콘크리트를 했는데 이 먹는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해요.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 가루와 물 골재를 반죽해서 혼합하는 방식인데 연구팀은 나노 버블을 사용해서 일반 대기압 조건에서 CO2를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O2 나노 버블수라는 게 다량의 나노 버블이 존재하는 물에 CO2가 고농도로 용해된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콘크리트가 CO2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를 만들 때 CO2를 그 나노 버블수, 즉 CO2 나노 버블수로 만들 때 거기에 이제 CO2가 고농도로 녹여갖고 집어넣고 그렇게 콘크리트를 만들면 강도도 세고 이렇다고 합니다. 뭐 외국에 있는 기술인데 캐나다 거기보다 저장량이 우수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최초가 아니라 국내 최초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 표현을 먹는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는 지금 저장한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장 콘크리트라고 했는데 건설연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먹는이라고 했는지 몰라도 이산화탄소 먹는 콘크리트 뭐 이런 식으로 먹는 콘크리트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먹는 콘크리트 마치 그 콘크리트가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건 조금 만약에 이제 건설연에서 보도자료를 그렇게 냈다 그러면 조금 홍보성 문구가 알렸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I 거품 꺼지고 있다라는 요 뉴스인데 이게 이제 사실상 이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3.5 때 완전히 혁신적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AI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한번 인터뷰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곧 꺼질 것이다. 꺼질 것이다. 이 거품이 꺼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약간 그런 뉘앙스의 기사입니다. 비용 대비 수익성 등 문제 부각. 그러니까 이 LLM 결국은 LLM이잖아요. LLM 트랜스포머 이런 걸로 대표가 되는 건데 생성형 AI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먹고 시간도 꽤 걸려요. 이게 뭐 빨리빨리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는 건가? 그리고 뭔가 얘네들이 엄청나게 뭔가 막 해낼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실상 많이 쓰이진 않다는 일부 사람들만 많이 쓰고 범용적으로 막 쓰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더란 얘기죠. 자, 그리고 뭐 결국 이제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고 저도 영상 몇 개 올렸지만은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이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재미로 써보는 거에는 상관이 없는데 진짜 중요한 업무에서 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고 또 전력 수급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당히 모델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다음 꼭지는 이제 건설 꼭지입니다. 대전에서 보령 1시간 이내에 가는 고속도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보령이고요. 대전까지 이렇게 대부분 보면 이렇게 서울로 가는 남북 방향의 도로 인프라들이 많죠. 철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보령, 대전을 연결하는 이런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국가 계획 반영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을 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령 이쪽 뭐 대천 이쪽에 갖고 해수욕장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지 최대의 관광지라고 이제 표현이 되더라고요. 충청남도에서 아무래도 대전 이쪽에 세종시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하는 걸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근데 충청북도입니다. 아까는 충남이었고 충북 서부축 고속화도로 건설 시동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 요 뉴스거든요. 청주, 오송, 오창, 진천, 음성, 충주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국지도 건설 계획. 그래갖고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에 이제 뭐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얘도. 자, 그래서 충북 서부축 고속화도로 타당성 검토 및 논리 개발 연구 용역을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네요. 뭐 갈 길이 멀죠. 아직 이제 구상 단계고 기재부 예타도 통과를 해야지 이제 사업이 되는데, 아무튼 여기는 지금 노선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다른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접 연결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실상 오송, 오창, 문백, 뭐 혁신도시, 그다음에 금왕, 기업도시, 충주 이렇게 돼서 제천, 음성 이렇게 청주공항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노선인가 봅니다. 서부축 고속화도로 구상한. 자, 그 다음에 외관만 치중한 잠수교 보행하 공모전 안전성 논란. 네, 이거는 제가 영상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대한경제에서 기사가 저번에 한번 나가고 한번 더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2개의 꼭지의 기사가 나왔고요. 아무튼 서울시가 5개 후보작을 1차로 선정했었고 작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달 말에 5개의 후보작들이 이제 또 설계 공모를 작품을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토목 시설인데 잠수교라는 게, 거기다가 이제 각종 시설물을 넣어놨는데 구조 전문가들이 평가에도 참여하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타임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월 초에 이제 2차 기술 검토를 하고 이제 최종작을 선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2026년 상반기에 한강 최초 보행교 전환을 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이제 비판 기사입니다. 안전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천시 제사경인고속도로 민자 사업 추진인데요. 요거는 인천시가 제사경인고속도로 민간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이제 시에 예산이 없으면 민자로 이제 추진을 하죠. 물론 이제 시가 전혀 돈을 안 내는 건 아닙니다. 시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어디를 가냐면은 인천 중동구, 인천 구도심이죠. 인천 구도심에서 서울 오류 IC까지 연결하는 이렇게 여기 오류 IC에 연결하는 서울 접근권을 이렇게 확보하는 강남 순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공 50주년 인천항 관문. 네, 이 기사는 준공 50년 된 인천항 관문이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3월에 이미 선정이 됐고 보도자료를 이제 관문 측에서 낸 내용입니다. 이 관문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관문 홍보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월미문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지금 보면은 그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크게 나와요. 이게 지금 인천항이거든요. 내항이라고 그러죠. 이게 인천항. 인천항 관문이 여기 있고요. 인천항 내항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관문이 있는데, 여기 지금 카카오 지도에는 지금 이렇게 흐리게 나와 있는데, 뭐 구글 지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구글 지도 보면은 인천항 내항이라고 돼 있고, 자, 구글 지도를 보면 인천항 내항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월미도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관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관문이잖아요. 이게 지금 아마 옆으로 슬라이딩 되는 이런 형태의 관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위아래로 내려가는 관문이라 그러면 이제 그 권양기실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없고, 지금 보면은 여기 아마 충돌방지공 같은 게 있는 것 같죠. 충돌방지공인 것 같고,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와서 안쪽에 이제 배를 정박하고 뭐 하역 작업이나 화물 실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올해 이제 한 해에 2개씩 지정하는데, 올해는 인천항 관문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 2개가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소식입니다. 글로벌 소식이고요. 첫 번째가 중국이 비가 많이 왔는데, 요즘 뭐 기후변화 때문에 여기저기서 난리죠. 중국에서 큰 비가 왔고, 이렇게 그 도로가 사면이 이제 파괴되면서 뭐 산사태라면 산사태랄까 이런 식으로 사면 파괴가 발생했고, 여기에 차들이 추락을 했는데 이제 불이 붙었나 봐요. 차량 20대가 도로 경사면을 따라 굴러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불이 붙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제목을 치마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사면 파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경사면이 파괴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우리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뮬레이터로 뭘 시뮬레이션을 했나 봐요. 이제 그 소식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한글로 번역 옵션을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고가 왜 일어났고 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수 없었을까 하면서 그 기후나 바람, 뭐 예를 들어서 조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나 봐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뭐 속도가 어느 정도 됐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넣어서 조류, 조수, 조류, 기상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자,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에서 이걸 안 부딪히게 했으려면 예인선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뭐 당긴다든가 아니면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도 속도를 늦추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이랬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을 아마 시뮬레이션을 해봤나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글로벌 뉴스는 요건데요. 요게 지금 이거는 지금 ASC 미국 토목학회가 올린 기사입니다. 다목적 장벽 으로 우수 관리, 물입니다. 물도 관리하고 소음도 감소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방음벽 겸 뭐 이거 그냥 그 약간 경관을 고려해서 만든 방음벽 같은 거 아닌가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에다 물을 집어넣는데요. 물을 집어넣어서 물을 흡수를 시켜다가 이제 이렇게 어디로 보내고 뭐 이런 건데 이제 데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 저항 시스템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린 클라이메이트 스크린인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읽어보면은 펌프가 없는 중력 기반 시스템을 인접한 아파트 건물의 지붕,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진 물이겠죠. 그걸 이제 떨어뜨려 갖고 하수구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운 스파우트를 통해 그리고 장벽의 상단까지 연장되는 파이프를 통해 유출을 전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기다 물을 보내갖고 여기다 아마 저장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뭐가 있냐면 미네랄 울이라는 게 있어요. 미네랄 울, 그죠? 갖고 목재하고 이제 미네랄 울 안에다 넣고 그 울이라는 게 이제 뭐 미네랄로 만든 울이라고 하니까 무기질, 그죠? 무기질 울이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뭐 그게 이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했다가 이렇게 천천히 흘려 보낸다. 약간 뭐 그런 거 같아요. 그게 그 우수까지 통제한다고 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느 정도 가능할 거는 같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핫클립인데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철도공단에서 올린 홍보 영상입니다. 일종의. 자, 공단에서 시공한 여러 가지 교량들을 이렇게 멋진 음악과 함께 홍보용으로 만든 유튜브 영상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비게스트 메가 프로젝트, 미국의 메가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건데 꽤 깁니다. 28분인데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쭉 봤더니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고 이게 지금 인터넷 속도가 들어가고 좀 돌아가고 있는데 요약 서비스를 한번 실행시켜 봤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 기본적으로 5가지로 요약하라는 얘기거든요. 저 스크립트, 그러니까 대사를. 근데 뭐 LAX 국제공항, 그 다음에 테슬라 기가 팩토리,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 뭐 모이니한 트레인 홀 뭐 이렇게 있는데 애틀란타 멜트라인 프로젝트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5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대사들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총 15개 대형 프로젝트가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테슬라 기가 팩토리, 허드슨 터널, 뭐 모히니안 트레인 홀, 체이스 센터 뭐 쭉 해갖고 뭐 이렇게 뭐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도 있고 이런 식으로 15개의 프로젝트들이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영상은 런던 타워 브릿지 영국의 어떤 상징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해갖고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요약을 시켜봤습니다. 생각보다 기네요. 이게 몇 분짜리죠? 11분짜리인데 대사가 좀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런던 타워 브릿지는 연간 800회 이상 개폐되는 가동식 다리고
무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거운 균형추를 다리 반대쪽에 부착했다. 뭐 이렇게 갖고 전체적으로 요 런던에 있는 타워 브릿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0년 전에 설치된 트러니언 베어링은 피니언 기어를 과회전시켜 베어링의 하중을 완화시키는 독창적인 설계 덕분에 현재까지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 13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직도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런던 타워 브릿지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SC 스마트 위클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트위터에 공유했던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맞은 심포지아 보도, 찬물 맞은 인천 원도심, 뭐 인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천의 내항에서부터 동인천역까지 뭐 이렇게 보도 지하 보도를 현상 공모를 했나 봐요. 이게 그 도로 밑으로 지하 보도를 올라가고 그러면 토목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건축 현상 공모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를 이제 실제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지작물이 나온 거예요. 통신선이. 이게 요즘에 통신선 건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뭐 통신이 진짜 인터넷 이런 게 몇 시간만 하는데도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왜 건축 현상 공모를 했는지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건축은 자기 땅 안에서 하는 일이라서 그죠? 건물 밖에서 벌어진 일들은 건축은 잘 몰라요. 조금은 알 수 있겠죠. 뭐 접속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도로 안에 뭐가 묻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지작물 조사를 먼저 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사업을 발주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인천시가 발주했겠지만 서울시가 그 잠수교를 건축 현상 공모를 발주해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뭐 뭔가 멋있게 만들려고 자꾸 건축 현상 공모를 발주하는데 토목 시설이면 토목 업체들이 설계할 수 있게 해야지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현상 공모를 토목 업체에다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계획을 할 때 토목 업체한테 맡겨야 되는데 처음부터 건축 부서에서 뭔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건축구조기술사들이 K 건축구조제도 설계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저는 제가 이제 멘트를 어떻게 했냐면 토질역학과 유차역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건물구조 설계하는 게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 적어도 토질역학은 배웁니다. 일본은 토질역학을 배운 사람들이 구조 설계를 하거든요. 건축사가 토질역학을 배웁니다. 일본에서는. 그리고 당연히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시빌 엔지니어가 건물 엔지니어링 설계를 하죠. 뭐 디자인만 하는 거죠. 건축사 아키텍트들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토론회에서 제가 그 과총에서 한 토론회에서 제가 그때 발언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건축구조기술사들이 힘을 얻고 싶으면 건축을 떼어내라. 건축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한 영원히 건축사들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고 한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려고 하고 싶다면 그냥 건축이라는 이름을 떼어내고 그냥 뭐 구조기술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토목하고 통합해서. 그거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건축이라는 이름의 그 시장에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건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건축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독립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송치 균열 방치 공무원 3명 영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시장이나 현재의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30년간 계속해서 누적된 그런 현상으로 얘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뭐 30년 동안 여러 사람들에 거쳐서 유지관리가 됐는데 뭐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거의 2년에 한 번씩. 2년보다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고 당시 보직을 맡았던 사람만 운이 없이 걸린 거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 저기가 되겠지만 아무튼 영장을 신청했다는 얘기네요. 이게 뭐 영장까지 신청할 일인가 싶네요. 자, 그 다음엔 반도체 호조에도 건설이 부진했다. 산업 생산이 4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좀 경기 침체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G7이 2035년부터 석탄 발전 중단한다고 했는데
에너지 27% 의존하는 1 초비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은 이 정도 안 되나요? 한국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지금 일본이 초비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5월 2일 주간 토목 소식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